안녕하세요. 과거 경제에서 미래 경제로 가는 브릿지 경제방송 화이트독의 경제 분석입니다. 전례 없는 경제공황 시작에 안전자산은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이나 금, 그리고 불패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0년 3월 26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뉴욕 8시 48분 오전입니다. 약 1시간 전 뉴스를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26일 목요일 날 우리가 이 시장에서 알아야 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뉴스는 상원에서 2700조 원대 역대급 슈퍼 부양책이 96대 0으로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하원으로 이 법안은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정도를 보여주는 실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의 실직은 28만 1000명이었는데 이번 주는 200만에서 400만이 실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의 여파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의 그런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 흐름, 그런 부분. 네 번째 보시면 포드와 옥시덴탈이 지금 정크 등급으로 강등되었다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위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이 뉴스를 가지고 한번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700조 원 미 역대급 슈퍼 부양책입니다. 96대 0 만장일치 상원 통과를 했는데요. 미국이 신종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돈을 풀 채비를 마쳤다. 미 상원은 25일 현지 시간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조 2천억 달러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긴급 구호 예산입니다. 미국의 연방 예산 4조 원의 50% 정도가 넘는 규모가 투입됩니다. 국민 현금 수당, 현금으로 1200달러, 아동 500달러,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미국인 90%가 받게 됩니다. 실업수당도 26주에서 39주로 4개월 주당 추가로 600달러, 실직한 저임금자는 기존 임금보다도 더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이 소식이 있고 난 이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한 1시간 이후 정도 되는데 유럽 증시는 이 소식에도 큰 반등 없이 초반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전 세계의 주요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죠. 아직 장이 마감되지 않는 여기 보시면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송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회사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가장 회사채의 낮은 등급이 BBB 등급입니다. 그 BBB 등급에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크 등급이 되겠죠. 이 정크 등급이라는 것은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가 되는데 제가 책에서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제가 작년 말 미국의 어떤 경제적 위험성을 말씀드리면서 포함시킨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재 BBB 등급이 가장 낮은 투자 가능성 등급의 회사채가 전체 시장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 많아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회사의 BBB 등급이 지금 더 아래로 추락할 정크 등급이 될 큰 위기에 지금 내몰렸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 사태로 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채권 규모는 과거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굉장히 큰 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가 신용등급 정크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의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 참 무시무시하죠. BBB-에서 BB 플러스로 내렸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입부 최초 기사로 돌려보면 포드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BB 플러스로 강등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옥시덴탈은 직원 급여를 최대 30%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사에서 기사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옥시덴탈은 어떤 회사냐? 자, 미국의 옥시덴탈은 셰일가스 생산업체입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체인데 미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셰일가스를 통해서 최대 산유국이 되었죠. 미국의 셰일 회사채 금리가 국채 대비 10%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너도 나도 시장에 내다 팔게 되니까 셰일가스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너도 나도 셰일가스나 이 석유주를 내다 팔다 보니까 아무도 이 회사채를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가격이 하락되겠죠. 회사채가 하락되면서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석유전쟁발 유가 폭락 후폭풍 덮쳐. 이 말은 뭐냐면 요즘 많이 나왔던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실패입니다. 자, 이 두 나라가 감산을 시도했다가 석유 공급 양을 줄이려고 했다가 미국에서는 우리는 증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러시아와 사우디도 증산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유가 폭락이 오고 후폭풍이 덮쳤는데 어떤 후폭풍이냐면 셰일가스라는 것은 지층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있는 이 석유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있습니다. 생산 단가가 배럴당 4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생산 단가가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셰일가스 업체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일이 디폴트 우려에 금융권 리스크가 우려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셰일가스의 규모가 131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기사를 잠깐 더 보면 미국 에너지업계가 발행한 131조어치 채권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석유 파동에 셰일가스 업체들이 주로 발행한 정크본드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당장 배당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회사도 나왔다. 최악의 경우 셰일가스 업계에서 시작된 실물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2008년이 리먼으로 시작했다면 이번은 셰일가스로 시작할 수도 있다.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자료를 인용해 미국 에너지 기업이 발행한 채권 9,630억 달러 어치 중 약 12% 비중인 1,100억 달러가 미국 국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채는 이렇게 수익률이 오르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 다시 말해 정크본드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단하네요.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가격이 싸져도 투자자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따르면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에너지 업체들의 채권 규모가 270억 달러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에는 금융위기를 리먼 브로더스에서 시작했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종목이 바로 셰일가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셰일발 경제위기가 될 수 있다. 정크 등급의 3분의 2가 셰일 업계다. 또 다른 셰일가스 관련 소식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유가의 미 셰일 업체 수백 곳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30불 이하로 내려갈 때는 버틸 기업이
단 5곳밖에 없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뉴스입니다. 미 셰일 업계 초토화 위기. 사우디 증산했죠. 미국이 유럽 봉쇄했죠. 이 악재가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미국 석유기업 파산액이 2년 새 3배로 늘어났다. 줄도산된 금융권도 연쇄 타격을 입고 로컬 은행,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뱅크런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세일 업계 미 정부 대량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세일 업계가 미국 정부에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 정부의 부양책에는 셰일은 빠져 있습니다. 네, 아직은 셰일을 구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조금 내려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셰일가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딛고 성장해 왔는데 이 성장을 하려면 배럴당 $50 이상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만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셰일가스는 유정을 굴착한 뒤에 원유를 회수하는 천공, 파쇄, 수처리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산 원가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30 미만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까처럼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은 5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일 업체의 줄도산이 시작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은행들까지 타격을 입는 뱅크런 사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글로벌 로펌 헤인즈 앤드 분이 미국 각주 법원에 신청된 셰일 등 에너지 기업 파산 보호 신청 건수를 파악한 결과 2017년 25개 기업이 이듬해 28개로 증가한 뒤 지난해 42개로 급증했습니다. 25개에서 28개, 2017년 25개, 18년 28개, 지난해 19년 42개로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일 업계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셰일가스를 미국 전략 비축유로 구매해달라 이렇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아까 보셨죠? 정크펀드의 3분의 2가 셰일가스입니다. 이걸 받아줬다가는 미국은 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중요한 뉴스가 또 오늘 떴었죠. 한국은행이 무제한 돈을 푼답니다. 외환 위기 때도 안 쓴 한국판 양적 완화. 자, 너도 나도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게 실제로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데, 이번에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액수와 관계없이 매입하는 방식이다. 차후에 다시 매입하겠다 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파격적인 카드죠. 여태껏 이렇게 한국은행이 전례 없는 양적 완화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매경 뉴스인데요. 돈맥 경화 조짐에 한은 금융권 달라는 대로 돈 푼다. 한국에서도 돈 풀고 미국에서도 돈 풀고.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포문을 열었다. 경제공황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 폭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48조 조마조마 ELS 폭탄 터지나. ELS는 어떤 상품이냐? 어떤 수익률 구간을 정해놓습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 요걸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뭐 마이너스 30%다 아니면 40%다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통과하지 않으면 3%, 4%, 5% 등 이자 수익을 주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것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얘기죠. 지금 ELS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로스톡스입니다. 유로스톡스 50을 기초자산 중 하나로 설정한 상품이 무려 2,705개가 됩니다. 가장 많았는데, 지금 이 유로스톡스가 5.5%밖에 안 남았어요. 이 구간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에는 개미들은 굉장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별로 하락 여유가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패닉셀로 인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 좋은데, 자, 여기가 손실 구간이죠.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내려갈수록, 이제 접근할수록 증권사들은 계속 물을 타야 됩니다. 내려갈수록 계속 수익률이 내려갈수록 물을 타서 수익률을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 물타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나게 내려간 이 증시 때문에 물타기 하느라고 유동성이 바닥이 났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 물타는 걸 포기하면 유로스탁스가 올라가도 처음에 설정했던 그 수익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그렇게 물을 타는데 필요한 자금이 수조 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기에 물을 타기 위해서 증권사에서는 있는 증권을 계속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매 현상이 더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증시가 하루에만 10%씩 폭락하는 일이 벌어지자 비교적 넉넉하게 설정된 마이너스 허용 구간을 이미 넘어섰거나 턱밑까지 차오른 ELS 상품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안전자산인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방송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오늘 뉴스가 너무 파워풀한 뉴스가 나와서 집중하다 보니 이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돌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